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손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보면 주제와 상관없이 의외로 손절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도 예전부터 손절 규칙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여러 번 고민하다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손절 규칙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면 정말 높은 확률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손절 후 반등하는 주가를 몇 번만 경험하게 되면 혹시 나의 손절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계산착오를 하게 되면서 손절 규칙을 바꾸고 또 변경해 본 경험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시 느슨하게 조정되는 손절 규칙은 적절한 매도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낙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주가 흐름의 변화와 매수 매도 이후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했었는데요.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오늘 손절 영상을 보기 전에 꼭 먼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손절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매도 상황에서 같은 논리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 저희가 종목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익절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가가 추가 상승하고 나면 아쉬움으로 끝나겠지만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는데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면 이게 정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손절 규칙을 나중에 실전 매매에서 사용했을 때 매도 이후에 나오는 추가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과 여러분의 손절 규칙이나 목표 금액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미리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종목은 움직이는 범위와 등락하는 파동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형화된 손절 범위를 가져간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5% 아니면 3% 이런 식으로 손절 범위를 규정해버리면 작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모르겠지만 등락폭이 큰 종목은 오히려 불필요한 손절이 잦아져서 누적 손실이 커지거나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일 규칙으로 정의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또 모든 종목마다 캔들의 등락폭의 평균값을 구해서 손절 범위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나 저점 또는 횡보 구간에서의 손절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낼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방금 언급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손절 위치를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서두에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보기보다는 주가의 범위에 따라 기준을 잡기 위한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 핵심 기법은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는 이전에도 장기 투자의 관점이나 수익 매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절 규칙에서도 피보나치 조정대는 아주 훌륭한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차트 툴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메뉴 기준으로는 여기 이 아이콘인데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빼놨는데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 이러한 피보나치 조정대가 없다면 설정 버튼으로 미리 추가를 해둘 수 있습니다. 차트 툴바의 왼쪽 두 번째 아이콘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메뉴 툴바를 편집할 수 있는데요. 이런 툴바 편집 화면이 뜨면 여기에서 메뉴 구분 중 두 번째에 있는 분석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럼 차트 툴바에서 피보나치 조정대가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이 버튼을 먼저 누르고 차트 화면에 이렇게 화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드래그를 하면 4개의 선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4개의 구역이 맞겠죠. 제일 아래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구역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4개의 구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방금 드래그해서 지정한 피보나치 조정대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설정 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이 비율 설정 탭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3개의 설정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체크박스는 0.236이고요. 두 번째는 0.5, 세 번째는 0.764입니다. 이러한 피보나치 조정대의 세부 설정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초 영상에서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추가로 참고를 하면 될 거고요. 우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화면에 4개의 구역이 보여지고 이 4개의 구역은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나눠진 것인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1번 영역, 저는 1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전 저점 구간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2단계에 있는 2층 영역, 여기는 상승의 초입 단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3층 영역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영역으로 보면 되고 가장 윗부분에 있는 4층, 고점 부분으로 이 영역에서는 가능하면 종목에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매물을 아주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종목에 진입하려고 할 때 적어도 현재 내가 몇 층 위치에서 종목에 진입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고층 영역으로 올라갈수록 매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설정할 때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일봉 기준으로 120일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저점 이 부분이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차트를 조금 왼쪽으로 움직여서 기간을 다른 일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만들었던 피보나치 조정대가 현재 위치의 120일 기준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는 차트가 움직이고 흘러갈 때마다 계속 조금씩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현재 비율에 맞게 각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손절을 어떻게 잡는지 현재 화면상 차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가장 주가가 높은 구간, 이 4층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진입했다라고 볼 때 그 구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하단선이 바로 손절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층 구간에서 상단 부분에서 종목에 진입했다면 손절해야 되는 범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간의 하단 부분에서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이 4층 영역이라면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종목에 진입했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도 커졌던 것이고 또 아래로 손절해야 되는 그 구간도 훨씬 더 짧은 영역으로 손절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 아래에 있는 2층 영역, 주가가 횡보하던 구간인데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피보나치 조정 때 2층 영역의 상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진입했다면 하단 부분에 있는 손절 라인,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손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손실 범위가 커지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 때의 2층 영역이라면 가능한 이 아랫부분, 여기에서 종목에 진입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과 손절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의 각 층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진입하고 그 층을 구분하는 하단선,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주가가 다시 최근으로 흘러가면서 파동의 위치가 조금 더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피보나치 조정대를 새로 그려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선을 지우고 다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저점에서 최고점까지 피보나치 조정대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주가의 위치 역시 가장 최고점에 와 있죠. 이런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종목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혹시라도 종목에 진입한다면 고점 영역으로 올수록 이 피보나치 조정대의 하단선, 손절 라인을 아주 정확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십자 도지와 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날을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흐름을 볼 때 이 구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하단선,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손절 라인이 되는 것인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주가를 조금 더 최근으로 가져와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요. 다시 최근으로 오늘 날짜까지 주가를 이렇게 당겨 볼게요. 현재 오늘 날짜 2월 12일 기준으로 하나시스템이라는 이 종목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날짜 기준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린다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위치가 될 것이고, 실제로 피보나치 조정대는 이 저점, 가장 왼쪽에 있는 저점에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주가가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의 상단을 이렇게 넘어버리는 영역이 났겠죠. 물론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종목을 탈출하면 되겠지만, 만약 신규로 종목을 진입하게 된다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새로 그려야 하는데요. 화면을 지우고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새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최저점에서 오늘 종가 기준 가장 높은 위치, 여기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오늘 최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4층 영역에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로 각 영역의 하단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종목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에는 손절 범위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자 기준으로 각 영역의 하락 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구역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이 정도 범위면 사실 손절 범위로 가져가기에 참 큰 범위인데요. 두 번째 영역도 한번 보면 대략 12%가 되고요. 아래로 갈수록 더 커질 텐데요. 3단계에서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릴 때 현재 주가의 차트 기간이 며칠로 보느냐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개월 이내에서 단기 매매나 단기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조정대로 손절을 잡을 때는 차트 기간을 좀 짧게 잡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120일이 아니라 이 기간을 60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60일 동안의 일봉 캔들이 나오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피보나치 조정대를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구간이 조금 더 축소되는데요. 비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4층 영역에서 하락률을 보면 아까보다 조금 낮은 9% 정도 됩니다.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을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가정할 때 현재 위치에서 종목에 진입하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는 이 부분, 대략 중간이나 중간 이하 정도에서 종목에 진입했다가 여기에서 추가 상승 부분을 노리거나 아니면 4층 구역의 하단선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주가가 하단 손절 라인을 이탈할 때 종목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할 경우에 손절 라인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구간 영역 내에서 종목에 진입하고 상방에 있는 영역으로 갈 때 익절하는 매도 타이밍 기준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아래로는 하방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적절하고 빠른 대응의 매매 전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보나치 조정대가 생각보다 활용 가치가 꽤 좋은데요.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가 차트의 비율을 일봉 차트상 60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60일 일봉 캔들상 가장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 두 곳을 연결해서 4개의 피보나치 조정대 영역을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위치한 영역의 하단선, 여기를 이렇게 손절 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를 실제 진행하는 것인데 주가가 상방 영역으로 진입할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고 주가가 현재 라인의 하단선을 이탈할 때 손절하는 전략으로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 손절 라인 그리고 매매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흘러가더라도 피보나치 조정대도 흐름에 따라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손절 라인을 조정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된 손절 범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차트 캔들의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할 필요도 없지만 주가 흐름에 따라 이어갈 수 있는 피보나치 조정대의 손절 규칙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면서 다듬어 간다면 훌륭한 매매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성공적인 매매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